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이제 곧 3년 차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는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듣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3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40대 초반이었네요.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양가 반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여러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 어린 여동생이죠. 애정이 정말 많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동생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가족의 분위기가 익숙하지는 않았죠.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역시 시댁 식구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죠. 당신이 진짜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가족들이 다 그럴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래도 여동생은 10살 차이 나잖아. 1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당신이 좀 아끼고 애정하는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 사실 우리 집에서는 몇 살 차이가 안 나도 막내는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아기 다루듯이 하는데 남매라서 그런가? 아니야.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여동생이랑 딱히 교류를 했던 게 없어서 그래.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고 나서도 나도 내 생활을 하느라고 서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지. 그래서 그런가? 가족들 일이라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바뀌었지. 나도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맞아. 원래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랑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당신 본가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뭐.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본가 잘 챙겨야 할 거야. 나도 우리 가족이랑 결혼했어도 잘 지낼 거니까. 나도 가게를 하고 당신도 가게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가족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뒤늦게 결혼을 한 만큼 서로 친해져야 하겠지. 우리 가족들만큼이나 당신 가족들도 잘 챙길게. 사실 우리 가족들이 약간 철이 없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은 없거든. 그냥 철없이 하는 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거야. 알지? 남편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동생이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약간 철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 식구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시모와 신우는 나이를 허투루 먹은 듯 했습니다.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신우는 재수 삼수를 하느라고 늦게 대학에 갔죠. 거기다가 취업 준비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생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라는 게 부침개 뒤집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컸어요. 특히나 시모와 신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주 무시를 했습니다. 너는 그거 가게 열어서
얼마나 버냐? 그거 고작 얼마 번다고 결혼도 했는데 이러고 있어? 돈 안 되면 이제 때려쳐라, 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40대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임신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어. 돈이나 많이 벌면 다행이지. 임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아이가 들어서겠니? 일도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이제 다 늙어서 임신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겠어? 엄마, 그냥 입 아프게 그만 얘기해. 내가 이미 언니한테 여러 번 말했어. 그래도 듣질 않더라고. 내가 언니 노산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라도 일 그만두고 임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니까. 일이야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가 몰라. 언니,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에요? 에이, 그래도 저도 30대 다 돼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는 경력도 있고 거기다가 가게 잠깐 접었다가 다시 오픈을 해도 되는 거고 왜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너, 네 신우 말 좀 들어라. 너 그 가게도 네 가게라고 하지 않았니? 거기다가 월세, 임대료도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게 고집을 부리는 거냐? 네 남편은 솔직히 네가 기가 세서 말 못하는 거지. 임신을 원하고 있는데 너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일 그만둬도 모자를 판국에 네가 젊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님, 제가 일 그만두면 어머님한테 가는 용돈은 없어요. 남편이 사업하긴 하는데 그걸로 저희들 생활비도 못 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양고기집으로 생활하는 거고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 챙겨드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라고요? 임신도 임신이지만 출산하면 아이는 누가 봐주시는데요? 하나도 정해진 거 없으니까 저희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예, 애는 다 집 앞그릇 알아서 챙기고 나오는 거야. 너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니?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너는 임신이 가능한지나 신경 써. 너 이제 40대인데 아이 생각은 진짜로 있는 거냐? 일도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세 아니니? 용돈은 무슨? 꼴랑 몇만 원 치워주는 거 가지고 유세니? 우리 아들도 점점 더 잘 벌 거야. 아직 시기를 안 만나서 그런 거지. 가게라는 게 잘 벌 때도 있는 거고 못 벌 때도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가게 쉬는 게 좀 신경 쓰이면 네 신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언니. 제가 하면 되죠. 그거 뭐 어렵다고 쉬는 걸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를. 가게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면 저한테 맡기고 준비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게 가게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고요. 지금 직원들도 많으니까 임신 준비하면서 가게 운영에 크게 차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사활이 걸린 가게인데요. 시모와 신우는 제 일을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욱 일을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40대였기 때문에 임신이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는 것은 저나 남편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친정에 알리니 다들 괜찮다면서 요즘은 아이 안 낳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는 낳아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결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포기를 하겠다는 거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해봤다고 그러니? 임신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부터라도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인공수정이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라. 내 주변에서 보니까 40대인데 임신한 사람들 세고 셌다. 그래, 무슨 벌써부터 임신을 포기를 해? 그러려면 왜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그지? 아니, 솔직히 오빠는 아직 젊은 거 아니야? 여자는 40대만 돼도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낮아지는데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 오빠는 젊으니까 이제라도 어린 여자 만나서 임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나? 엄마, 솔직히 나였으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아니, 그렇지 않은가? 결혼했으면 적어도 한 명은 낳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엄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젊은 며느리 드리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아쉽지도 않고요. 임신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으면 저희 아이 키워주실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하세요? 아니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걸 안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중에서도 언니는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 쏟아붓는데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안 듣고 나이도 많으시면서 이것저것 노력해본 것도 없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니까 말하는 거죠. 솔직히 남자로 치면 오빤 젊죠.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고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는 지금도 젊고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지만 언니는 아니니까 그런 거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가게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제가 대신 운영해 준다니까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보다 2살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더 젊은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늦은 거잖아요. 맞아. 좀 그만 좀 해. 엄마도 너도. 솔직히 나도 아이 낳고 싶은 생각 없어. 혹시라도 아이 낳으면 내 동생 같은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엄마. 엄마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얘 정신머리 좀 고쳐봐. 저런 애를 도대체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은 안 해봤어? 우리 아이 안 낳을 거고 그 결정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나보다 몇 배는 더 있는 게 와이프야. 지금도 내 수입의 몇 배는 되고 솔직히 따지면 외모도 나보다 훨씬 좋잖아. 진짜 창피하게 그딴 소리를 해. 와이프 보기 창피하다 정말.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에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막말하는 시모와 시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시댁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을 했죠. 한동안 조용했던 시댁은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용서를 빌었던 시누이로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는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말 들으면 놀랄까봐 더 오버해서 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솔직히 나도 여잔데 어떻게 언니 마음을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서 무작정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도 안 하고 집안 난리가 나니까 그냥 내가 나서서 미친 짓 한 거예요. 솔직히 상처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가씨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놀라웠네요. 당분간은 나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지내고 싶다고 생각은 했어요. 당분간 연락이 와도 받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니 그냥 잊고 지낼게요. 역시 언니는 쿨해요. 잘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언니, 혹시 진짜 아이 포기한 건 아니죠? 저는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주변에도 조카 바보 고모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언니랑 오빠는 거기다가 초혼이고 아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포기한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내가 더 서운했어요. 아,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아이는 뭐 앞으로도 계속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안 하고 그냥 자연임신으로 시도는 계속해 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남편도 저도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무리를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언니,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언니 그래도 일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거 제가 도와줄게요. 언니 양고기집 제가 어느 정도 봐줄 테니까 조금 쉬면서 임신 준비해봐요. 솔직히 가게 운영하는 게 스트레스가 은근 심하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영영 제가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언니 스트레스 안 받고 임신 준비하는 동안에만 도와줄게요. 그 정도는 괜찮죠?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대신 운영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낫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건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가게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니까요. 아가씨 말이 맞는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당분간 같이 일하면서 한번 배워봐요. 신우는 바쁜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임신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신우를 데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일을 그다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이 빠르거나 혹은 기억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정말 가게 주인처럼 자기 가게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신우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으로 당분간 가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신우가 저 대신 가게를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가게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알고 있었던 실장이 처리를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죠.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신우가 가게로 갔다가 다시 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지런하게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가게 실장은 안부차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보니까 입덧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도 입덧 때문에 고생했는데 일주일에 거의 5kg나 빠져서 놀랬대요.
일주일에 몇 킬로씩 몸무게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장님도 그 정도로 심하세요? 입도 심해도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좀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제가 사갈게요. 사장님 없으시니까 가게도 정말 정신없고 바쁘네요. 그래도 좋은 일로 자리를 비우시는 거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요. 정 실장한텐 내가 정말 큰 빚을 졌네. 그동안 가게 운영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까지 임신해서 나오지 않아 버리니 더 고생이 많겠어. 그래도 내 몸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입덧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출근하지 뭐. 요즘 가게는 별일 없고? 아, 그게 사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긴 한데요. 사장님 남편분 동생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을 하세요. 솔직히 저희는 인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안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곳저곳 해집고 다니신 바람에 제가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서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가게에 계속 있으시고 자리도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괜히 데리고 가서 그런 것 같네. 그래도 일은 잘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그래도 내가 가게 나가기 시작하면 안 올 거야. 아마 임신하는 동안에는 도와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불편하다면 내가 한번 말해볼게. 아휴, 감사해요, 사장님. 솔직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입덧 때문에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무리한 부탁을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힘드시면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잘 말해볼게요. 매번 별일이 없다고 말을 했던 실장이 신우가 가게로 매일 오면서 사업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가게에서 꾸준히 일을 하러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신우의 상견례였습니다. 신우는 상견례 장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고기집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비 신우 남편은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 역시 예비 신우 남편은 영상물을 촬영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우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반말로 무언가를 계속 지시를 하는 모습이 비치자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상견례는 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꾹 참았죠. 그러다가 상견례가 끝이 나고 저는 잠깐 신우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양고기집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 전에 하던 가게가 잘 안 되셨다고 하던데 어떤 종목으로 오픈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엄청 걱정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도 하셨네요? 점점 배도 무거워지시죠? 여러모로 걱정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여기 투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투자요? 갑자기 무슨 투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 여기 양고기집 투자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투자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투자의 투자도 생각을 안 해봤고 멀쩡히 가게 운영 잘하고 있는데 가게가 잘 안 되셨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예? 아, 여기 양고기집 투자 말하는 거 맞아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만나실 때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임신하시면서 원래 다니고 계시던 회사도 그만두셔야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게가 잘 되면 가족들 다 먹고 살 걱정 없을 거라고 했고요. 이미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면 좋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다른 사람 명의가 아니고 제 가게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예비 신우 남편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신우 예비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양고기집이 마치 신우의 가게인 양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던 신우 남편은 신우가 자리를 피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와서 물어봐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어보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어쩐지 지금까지의 일들도 미심쩍은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상견례 장소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이번에 영상 편집하고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저도 더 이상은 결혼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그때 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라도 묻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못 물어봤네요. 해명이나 뭐 이런 것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서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제 누님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영상에 여자친구랑 어머님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보여드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영상은 드리고 갈게요. 신우 남편은 저에게 한 영상이 담긴 USB를 넘기고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어보니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신우가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크게 분노하여 영상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낮 시간대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시모, 신우, 남편 모두 놀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영상이 담긴 USB를 던졌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임신하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핑계 대려고 그러니? 그런데 어쩌지? 그런 핑계는 나한테 먹히지도 않는데. 버릇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치워. 임신해서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그래 언니, 너무 예민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진정하고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했네. 못 배워먹은 것도 아니고. 뭐? 진정?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도대체 내 가게에서 뭐하고 다닌 거야? 그 가게가 네 가게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염치 없던 네가 웬일로 날 생각해가지고 가게를 봐준다고 했는가 했어. 이런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참 소름 돋는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뺏어서 해야 되겠다 싶었니? 너? 아!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버릇없이 시댁 식구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난리야? 네가 그러니까 애가 지금까지 안 들어섰던 거지. 엄마, 나 언니랑 대화 못하겠어.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언니는 내가 엄청 만만한가 봐. 그래,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인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가게 봐준 건 평생 고마워해야지. 뻔뻔하게 남긴 말은 뭐고? 너나 염치 챙겨라. 그래, 이런 것도 다 유전이겠지. 네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겠니? 나 네가 한 행동 다 알고 있다. 내 인감이랑 사업자 등록증 바로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걸로 너네 시댁 식구들 홀렸어? 네 가게라고 속이고 인감도 사용하고 서류도 작성하다니 진짜 뻔뻔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언니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가게 맡아서 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맡겠다고 하니까 좋아했잖아요. 그게 허락이 아니면 뭔데요? 언니가 입덧 때문에 솔직히 가게를 돌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을 정리한 건데 어떻게 범죄가 돼요? 역시나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지. 어떤 걸로 처벌을 받는지는 너도 두고 봐서 한번 알아봐. 그리고 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다 오픈했으니 아마 결혼은 물 건너 갔겠네.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리고 갈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네.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죠. 신우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모두 저의 가게로 와 주인인 양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실장, 직원들에게도 이제 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공표를 하기도 했죠. 영상을 촬영하던 신우 예비 남편은 상견례 전후의 장면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우연히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두게 되면서 시모와 신우가 작정하고 제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갔던 장면이 찍혀 있었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신우는 그 서류들을 토대로 조작하여 자신이 양고기집 사장이라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위조한 서류들이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했습니다. 문서를 보니 그곳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가게를 신우에게 넘기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였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남겨있던 인감이며 사인이며 글씨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신우 시모는 저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아유, 정말 미안하다. 막내딸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너의 능력을 잠시 빌리려고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못난 시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한 번은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거야.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간단한 문서라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게를 제가 가지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시댁에서 제가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 너무 탐탁지 않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안해요. 아가씨 어머님 진짜 웃기네요. 저한테 했던 말이랑은 왜 반대로 하세요? 저한테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만둬라 했던 거 아니셨어요? 그래 놓고선 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탐이 났어요? 저 진짜 용서 못합니다.
용서를 할 생각도 없고요. 진짜 용서를 바란다면 벌 그대로 다 받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데 능력은 없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시댁에서도 이미 다 알았고 결혼식도 다 엎어졌잖아요. 저한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불쌍해. 이런 게 다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당신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어. 단순히 종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범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게 가서 주인인 양 행세를 해? 저는 끝까지 독하게 사문서 위조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우가 인감, 문서 작성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국 신우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없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말을 했어요. 시댁과의 연은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신우는 처음에 정말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을 한 데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벌금을 보고서는 자신이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와 신우는 결국 시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항상 시모와 신우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던 시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두 사람을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두 사람은 겨우겨우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사실 임신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어느덧 막달이 되었네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저의 황당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이런 사연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